자, 여러분 어떻게 좀 휴식 좀 취하셨어요? 자, 휴식을 취하셨으면 자, 지금부터 다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제17회 시험 문제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 문제풀이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휴식도 취하셨고 또 여러분들 뭐 좀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교수님도 좀 휴식도 좀 취했으니까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수업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열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아동복지정책, 뭐 아동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이런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동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정도 세 가지 정책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용이 아닌 것이에요. 자,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 아동의 국외 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에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틀린 얘기입니다. 요보 아동의 국외 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양 제도는요, 대부분 국외, 국제 입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내 입양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국내 입양을 우선시하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제 국제 입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국외 입양이 아니라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렸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보면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요보 대상 아동을 발견할 때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3번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 조치를 위해서 장기 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예요. 4번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5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빈곤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얘기예요. 1번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 경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맞는데 하나는 틀린다는 거죠. 자, 1번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케인즈 경제 이론에 맞는 합당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유효 수요가 감소하면 경기 불황을 가져오고 소득이 감소한다. 맞는 얘기죠. 3번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해가 되죠. 4번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 경기 호황을 가져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5번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거 반대 얘기죠. 자, 소득이 늘어나요? 그러면 저축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투자도 증가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의 문제, 이 소득과 불평등, 소득 불평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케인즈 경제 이론에 대한 질문이 종종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 11번의 정답은 5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야 정답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죠. 자, 1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보겠습니다.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킹돈이 쓰레기통 모형, 우리가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 쓰레기통 모형이 있죠. 이 정책 결정 모델, 모형, 모델 또는 모형, 이거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요. 정답은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통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책에 있어서 또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2번 사회적 기업에는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회사 등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아니죠. 요건 틀립니다. 요거 아주 13번 같은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의를 알게 되면 이런 13번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우리 사회복지법제론에서도 배우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우리 사회복지실천론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틀린 얘기예요. 자, 5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이게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사회 서비스 그러면 우리 사회보장에 있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이렇게 있잖아요. 사회 서비스는 28개의 법을 사회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회 서비스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뽑는 거예요. 옳은 것.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아니죠.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2번 이윤 추구를 1차적으로 목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이윤 추구를 하지 않아요. 자, 3번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둔 것을 사회 서비스라고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사회 서비스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 아니죠. 틀린 얘기예요. 5번 사회 서비스의 수요보다는 공급자의 지원을 증가시켰다. 반대.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번은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둔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개인과 사회 간의 이해 대립 현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희생하여야 한다. 이거 딱 읽어보면 이게 정답 옳지 않은 얘기죠. 개인이 희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1번이 정답이에요. 15번. 자, 2번 한번 읽어보면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에 관해 이타적 정신을 필요로 한다. 자, 3번 특정한 사회적 위험으로 피해를 입은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그 비용을 공통으로 부담한다. 4번 사회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처수단으로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5번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연대 참여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사회복지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사회복지정책을 입안을 하고 시행을 했는데요. 거기서 평가를 하게 되죠.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수정할 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은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데요. 기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기 위함이다. 얻기 위함이다. 또 니은, 기존 정책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 맞는 얘기죠. 디귿, 정책의 정당성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리을, 정책평가는 사회복지 정책 이론의 형성에 기여한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가 다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을 사회보험이라고 그래요. 민영보험, 민간보험, 민영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간보험은 일반 기업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보험을 민영보험, 민간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옳은 것은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옳은 내용은, 자, 1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보험 급여는 철저한 보험 수리 원칙에 따라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 그렇지가 않죠. 자, 2번,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된다. 4번,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다. 요게 맞는 말이에요. 5번, 민영보험의 재정 운영 방식으로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이 있다. 이거는 사회보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에 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중에 맞는 것은,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보장,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줄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요거 18번이나 17번 같은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보험의 정의, 개념, 공공부조의 개념과 정의, 또 그 종류,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사회보험은 보편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제도예요.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기업부터 한번 볼까요? 재원, 사회보험은 사회보험료로 충당을 하죠.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조세로 충당을 해요. 대상자 범주는요,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보편주의예요. 공공부조는 빈곤층을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별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자, 디귿, 권리성 입장에서는요, 사회보험은 추상적이고 약하다. 공공부조는 구체적이고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사회보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해요.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낸 거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얼마를 냈고, 얼마를 받는다라고 구체적이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권리성을 주장하는 것이 강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공부조는 추상적이고요.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좀 약해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은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리을, 수급자격은요. 사회보험은 기여금은 내가 보험료를 낸 것만큼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빈곤층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니을이 맞는 거예요. 자, 미음 특징으로요. 사회보험은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사전에 미리 내가 보험을 들어놨다가 유사시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노후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든가 건강 치료를 한다든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이 공공부조는 사후에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 빈곤층에 대해서 도와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디귿하고 미음이 거꾸로 반대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답은 2번 디귿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빈곤 또는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나가면요. 자, 1번 노레스 곡선은 가로축에서는 소득이 낮은 인구로부터 가장 높은 순으로 비율을 누적하여 표시하고 세로축에는 각 인구의 소득 수준을 누적한 비율을 표시한 후에 그 대응점을 나타낸 곡선이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진위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거 틀립니다. 진위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19번의 정답은 2번이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10분위 분배율에서는 수치가 클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맞는 얘기고요. 4번 5분위 분배율에서는 수치가 적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5번 빈곤율은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의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공공부조에 속해요. 그래서 누누이 또 강조하지만 사회보장은 크게 세 가지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나눠진다. 사회보험에는 5대 사회보험, 공공부조에는 5가지 공공부조 제도, 또 사회서비스는 28개의 법이 있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20번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데 이 문제가 오류가 났대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다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요. 그 1번이 정답으로 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이제는 제대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번 차상위 계층이라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 규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차상위 계층이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의 사람이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상위 계층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자, 2번.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이게 틀린 얘기예요.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30입니다. 30. 예. 3번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아니에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게 돼요. 예. 이 주거급여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는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가 있죠. 의료급여 있죠. 또 주거급여가 있어요. 또 교육급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주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을 해요. 그 다음에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교육과기술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 대해서 주관을 하게 돼요. 자, 4번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이 됩니다. 자, 아까 100분의 50 뭐라고 그랬죠? 차상위 계층이라고 했죠. 차상위 계층까지를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이 되게 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틀린 얘기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얘기는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30이고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이에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45가 주거급여 수준에 해당이 되고요. 자,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45, 100분의 50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100분의 30은 생계급여, 100분의 40은 의료급여, 100분의 45는 주거급여, 100분의 50은 교육급여,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정의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한번 볼게요. 재분배와 파레토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설명을 들으면요. 이 정답은 21번 같은 경우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 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 요 2번이 옳지 않은 얘기예요. 1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번 보겠습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기관이 아닌 것은.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러면은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사회보험에 들어가는 거죠.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이 틀을 딱 짜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사회보험제도다. 5대 사회보험에 들어간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그 시설이 있어요. 시설. 자, 그 노인복지시설이죠. 자, 노인요양시설. 이 요양원을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주야간 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시설. 이거 데이케어 센터를 얘기하죠. 옛날에는 주간보호센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데이케어 센터라고 많이 명칭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단기보호시설이에요. 이 단기보호센터 이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게 해당이 되죠. 근데 노인요양병원은 해당이 안 돼요. 요양병원 이거 굉장히 많이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시설 그러면 여러분들 쭉 배웠죠? 노인복지시설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죠?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잖아요. 노인주거복지시설, 뭐 노인요양원, 뭐 노인양로원, 아니 그 양로시설, 또 노인복지주택, 뭐 이런 것들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이잖아요.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되는 것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에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요양시설이 있죠. 요양시설. 그 노인 요양시설. 그것이 요양원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된다. 옛날에는 노인요양병원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번, 5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병원 이렇게 됐었는데요. 요양병원이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1번하고 5번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2번하고 4번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에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예. 거기서 주야간 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인 1번하고 5번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이 그 시설에 들어와서 시설급여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 주야간 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이 집에 계시면서 요양보호사가 이제 파견을 가거나 또 주간에만 잠깐 시설에 왔다가 야간에는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재가 있을 제자 집가자 재가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급여를 시설급여를 받고 1번, 5번은 시설급여를 받고 2번, 4번은 재가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3번이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23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가 노동자 그러면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우리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그런 사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또 정책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기업,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의 인적 자본 형성 기회를 줄인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자, 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에는 차이가 없다.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자, 디귿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에는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그 노동자의 유연성 증가가 포함된다. 디귿.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기업 디귿.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확정급여식 연금 제도와 확정기여식 연금에 대한 설명에 대한 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기업 확정급여식 연금의 제정은 완전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확정기여식 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 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디귿 확정급여식 연금 제도에서는 투자 위험에 대해서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런데 요거 디귿은 확정기여식 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니을 확정기여식 연금 제도에서는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의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니을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귿하고 니을이 반대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확정기여식 연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니을은 확정급여식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니을은 틀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얘기는 23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마지막으로 2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 이 국가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국가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 개입하는 것을 자제를 하지요. 그런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 큰 근거가 언제였냐면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그 국가의 그 경제 상황을 이렇게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죠. 그래서 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 그러면 긍정적인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 비대칭 정보, 또 역선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5번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5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 요게 좀 함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부정적인 외부 효과 모두가 다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포함해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제3교시 과목인 우리 사회복지정책론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문제풀이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직접 문제도 한번 풀어봤는데 어떤가요? 사회복지정책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회복지정책하고 사회복지법제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요 기본 틀만 알게 되면 사회복지정책론도 사회복지법제론도 아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번에 꼭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하고 모든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기말고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문제풀이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나머지 2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마지막까지 선전하시고 내년 2021년 2월 6일 날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꼭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수업 들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